안녕하세요. 한국커피추출센터의 이열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원두를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원두를 선택하는 팁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원두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원두를 구매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면서 되게 많은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마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명한, 그리고 이제 그 집 주변에 있는 로스터리 매장들이 있겠죠. 요 네 군데에서 가장 많이 원두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장소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죠. 집에서 쉽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두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원두를 취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산지나 배전도, 특색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이벤트 및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원두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인터넷의 단점은 원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신생된 사이트라든지 인증이 잘 되지 않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를 하기 조금 겁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안 좋은 생두를 좋은 생두라고 게시해 놓고 로스팅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마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 주변에 굉장히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장을 보러 가시거나 물건을 사러 가실 때 같이 원두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마트의 마일리지로도 커피를 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의 원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종류의 원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커피의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마트에 공급하는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스팅 된 지 좀 많은 시간이 지난 원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표기상으로는 한 달이 넘은 원두들도 가끔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서 그런 원두들을 구입하셨을 때는 조금 더 신선도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좋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두를 마트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된 로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배전도가 중배전 이상의 강배전 원두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커피를 사서 드셔보시면 비슷비슷한 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일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숙한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원두를 사서 드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또한 원두를 구매하시거나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잔을 구매했을 때 어때요? 음료도 한 잔 서비스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취향에 맞는 프랜차이즈 샵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원두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은 그 이상 그 이하의 맛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매장에서 드시는 그 맛의 원두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조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다 보면 금방 입맛이 지겨워질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로는 로스터리 매장입니다. 네. 동네에다 간혹 가다가 한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이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세 군데에 있는 매장들보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선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시면서 드셔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생두를 로스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맛이 있다면 그 원두를 직접 구매하실 수 있기에 훨씬 더 효율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자주 가서 원두를 구매하시고 커피를 드시다 보면 사장님이 보너스로 50g을 더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면 아마 사장님과 좋은 친분도 쌓고 더 맛있는 원두들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앞에 4가지로 크게 원두를 구매하시는 곳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을 이용하셔서 원두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과연 내가 어떤 원두를 내 입맛에 맞는 원두를 구매해야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맛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어떤 커피들을 멀리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소위 말해 약배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색의 밝은 톤의 커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 주셔야 하십니다. 약배전의 원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두가 가지는 되게 꽃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그런 향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신맛이 많이 올라오는 원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두들을 가지고 커피를 뽑게 되시면은 어떻게 뽑든 간에 산미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산미가 싫어요, 신맛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원두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저는 막 써가지고요 이렇게 탄 커피 같은 느낌은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강배전의 원두를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배전의 원두는 말 그대로 로스팅 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듯이 생두를 볶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커먼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피를 아무렇게나 쓴맛을 없애게 내리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쓴맛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강배전 원두를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중배전 성향의 원두 같은 경우에는 산지마다 조금씩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원두는 조금 산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생두 같은 경우에는 또 산미가 없이 중후한 맛을 뽑기 때문에 다양한 맛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게 중배전의 원두라고 사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맛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두의 배전도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호에 맞게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하나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원두의 배전도와 이제 평가를 하신 뒤 이제 원두를 구매하실 때 산지적인 특징들을 굉장히 또 궁금해 하세요. 과연 산지적인 특징들은 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지역적인 때루아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산지는 이런 맛이 나고 어떤 산지는 이런 맛이 나고 저기는 저렇다던데 이런 성격이 강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소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COE 그 다음에 스페셜티라는 커피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 그런 지역적인 색깔은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형 농장에서 생산량을 위주로 많이 커피를 생산했기 때문에 맛적인 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피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로스팅 하시게 되면서 좀 더 좋은 생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고를 하고 있죠. 그런 거를 또 장려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COE와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한 생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맛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프리카 계열의 향미, 아시아 계열의 향미, 중남미 계열의 향미적인 특성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같은 대륙 안에서 나라들마다 차이점은 아마 쉽게 구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면서 개성이 강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프리카 산지의 커피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나는 조금 마일드하면서 부드러운 커피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남미 계열의 커피를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약간 좀 독특하고 개성이 조금 강한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커피를 좀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 계열의 커피를 선택해서 드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등급을 조금 자세히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커피를 선택함에 있어서
품질적인 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결점도로 등급을 나누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네, 브라질은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나라고요. 브라질은 넘버 1이 없습니다. 네, 매장 가서 브라질 넘버 1 주세요 하면은 좀 민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에티오피아 같이 G1, G2, G3로 또 등급을 나누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넘버 2 주세요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망신살이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케냐죠. 케냐 AA. 그쵸? AA는 스크린 사이즈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AA, A, AB, B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스크린 사이즈가 큰 원두들을 등급을 나누는 체계입니다. 네. 그 다음 중남미 계열 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SHB, SBH라고 해서 산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차트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나라들은요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생두일수록 더 좋은 등급을 매기 때문에 고도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많이 원두 표기에는 돼 있지 않지만 근래에는 많이 표기를 하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중남미 계열의 콩을 사시면은 아마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매장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어디서 원두를 구매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신 뒤 내가 어떤 뉘앙스의 커피를 먹고 싶은지에 따라서 배전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에 따라 내가 어느 나라 산지의 커피가 맛보고 싶고 내가 선호하는 나라의 맛이 있다면 그 나라의 커피를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좀 가정에서라든지 회사,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쉽게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커피추천센터의 이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